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린 잘 못 보내고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언부진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9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네. 연극 배우, 자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예, 네, 어서 오시고. 네. 자, 초콜릿을 만드는 여자. 네. 오늘도 초콜릿 색깔이에요. 아닌가? 네. 예,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초콜릿에 약간 블루베리가 좀 들어간 뭐 이런 느낌? 네, 네.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그렇고요. 오늘은 옷 색깔이 이렇게 왜 이렇게 봄 같지가 않아요? 지금 핫핑크를 입을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한참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볼메 임지임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총이 코로나19를 틈타서 쉬운 해고, 상속세 인하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지금 논란이 커졌어요. 네,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예. 이 아이 이슈로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이제 굳이 가져온 이유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온 국민이 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경총에서 재벌들의 어떤 수건 사업 그들이 원하는 바를 쭉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에 외환위기 때도 이런 걸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위기다 해서 자꾸 지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걸 복구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조금 더 개혁적이고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기회가 됐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시사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지금 기업들이 그때 예를 많이 들었던 게 대한항공인데요. 장사가 잘 될 때는 돈 모아서 사내 유보금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네. 지금 좀 위기라고 해서 다 무급휴직을 정규직을 내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기업 차원에서만 생각하면야 굉장히 어려운 걸 수도 있겠지만 대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재벌들 같은 경우는 사내 유보금이랄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는 어려울 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야기인데요. 라이더한테 주는 지급액이 5,500원에서 4,000원대로 줄었답니다. 네. 이게 배달민족이 처음에 라이더를 모집할 때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그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프로모션이 끝났다면서 원래 금액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이게 그래도 1,000원 이상씩 줄다 보니까 건당 1,000원이면 하루에 수십 개씩 배달을 하는데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 조건이 되게 악화된 거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처음에 모집할 때는 그 돈을 퍼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돌입하니까 갑자기 그걸 없애는 거는 너무 업체를 위한 것들이 아닌가.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지사 나오셔가지고 배달의 민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앱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갑질을 하면 안 돼요. 완전 독과점이거든요. 네. 몇 개 회사들이. 자, 이번 주 선정된 이슈 아닌 이슈는 선거 공보물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이제 사전 투표는 이제 주말까지 끝났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본 투표일인데 대개 보면요 아파트 입구나 주택가 입구에 선거 공보물이 쫙 와 있거든요. 근데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네, 대개의 경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열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자료들을 다 꼼꼼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버려질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사실 온라인으로 그 활동 무대를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앞으로는 점점 더 바람직한 그런 선거 활동이 될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렇게 그 종이를 많이 쓰고 또 여러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환경을 좀 파괴하는 쪽으로 자꾸 쓰레기를 양산하는 식의 선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아직도 조금 좀 서글프다고 할까요?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 왔는데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역대 선거에 온 것들 다 모아두고 있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뽑았잖아요. 네. 그때 온 선거 공보물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몇 년 지난 뒤에 보면 재밌다. 네. 근데 한참 젊었던 그 후보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모아두는 재미가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이제 나름대로 또 이런 활동을 하시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그런 어떤 자료의 보존 차원에서라도 그거는 이제 좀 받아들일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안 보고 버려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 같은 곳에서 온라인으로도 그 후보들을 홍보도 하고 후보들에 대한 정보도 다 공유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좀 모바일 앱을 또 개발을 해서 어차피 이게 모바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가는 현대 세계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개선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쓰레기라든가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정치만큼 중요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치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 주권자이면서 정치 소비자로서 일종 매뉴얼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뽑을지 하는 그 정보가 그러면 한 번쯤 읽어봐 주는 것이 가끔씩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그쪽 전문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보물을 딱 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공약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후보자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도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지도 않고 그러시는 건 이게 그 공보물 보면은 번호가 있어요. 네. 그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투표장에 갔을 때 그 번호가 있으면 찾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네. 내 순서를 찾기가 쉬워지는데 네네. 그냥 이제 그거 없이 신분증만 갖고 가면 한참 뒤져야 된다는 사실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으로 후보를 뽑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정당 기반의 또 선거를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계급 투표가 조금씩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약 보고 뽑는 날이 분명히 올 것 같고 음, 그때는 언제 어떤 시대가 돼야 되냐면 미래통합당 같은 당들이 없어졌을 때 이야기긴 하죠, 사실. 네. 그런 당들이 없다면 이제 맞아요. 다 공약을 보고 뽑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아, 두껍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아, 네, 좀 감안하시고 온라인 홍보 쪽으로 네, 많이 영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후보자들이 네. 그 이제 거기다가 선관위에다 돈을 내거든요. 네. 네. 그 비용들이 그 인쇄물 만들어지는 비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를 안 뜯고 버리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다 그게 또 우리 세금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 자, 뜯고 네. 버리는 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읽어보시라는 이야기를 네. 드리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나 정당의 무슨 공약 같은 거는 뭐 부피가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그것만 떼서라도 이렇게 읽어보고. 따로 보관하면요. 시간 지는데 재밌다니까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모았던 것 같은데. 그때 선거 홍보물 같은 거 보면 진짜 감회도 새롭고. 네네. 진짜. 그 그렇게 공보물 오는 거 두껍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언론에서 두껍다, 양이 많다, 뭐 깜깜이다, 모른다 그렇게 바람을 잡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그 중요한 4년에 한 번 하는 투표를 그 정도도 안 보고 투표를 한다라는 거는 그렇지. 예, 우리 스스로 뭐랄까 주권의식을 버리는 거죠. 네, 그건 결코 그렇군요. 뭐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자, 이메일 한번 읽어볼까요? 민주야 사랑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씩씩하다 이재명, 고맙다 새날. 저는 이재명에 대해 큰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지난 대선 경선 후보 시기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들러리가 아닌 진짜 후보가 될 것처럼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저 사람은 어떤 정치인이지? 라고 열심히 알아보다가 지지자가 된 경우입니다. 물론 그래서 안티도 엄청 많이 생겼지만 말입니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이재명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트집 잡고 과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조롱하고 비난하더군요. 이재명 괴롭히기를 즐기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결국 황당한 재판으로 이재명은 정치 생명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제가 아는 이재명은 누구보다 시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의 삶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칠다, 가볍다, 쇼만 잘한다 등으로 평가절하되더군요.
물론 그건 역시 이재명 지사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볼 때마다 인생 무상을 느껴왔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륜 논란,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논란 등으로 온갖 커뮤니티, SNS에서 융단 폭격을 받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와 예정이 없던 아주 짧은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신음하고 있었고 잠긴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더군요. 저도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푸나님은 이 지사가 마음이 여리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시민에게 잘 보여서 칭찬받고 싶은 착한 악동 같은 사람이지만 생각 이상으로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의 섬세함을 크게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쯤인가 경기도는 함께 살아가는 식구인 반려동물도 건강해야 한다면서 50개 브랜드의 반려동물 사료 안정성 검사를 하더군요. 표를 주는 유권자에게 신경 쓰기도 힘들고 바쁠 텐데 반려동물의 건강까지 관심을 주는 이 지사에게 따뜻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실패해도 실수해도 논란이 좀 있어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개혁을 실천하고 도전하는 이재명이 좋습니다. 또 그동안 힘들고 지치고 외로웠을 이재명 지사에게 긴 시간 동안 마이크를 주신 새날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수다를 떨고 싶었는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 지사가 잘못된 정책을 펴거든 따뜻한 비판의 목소리도 해주시길 바라면서 새날 가족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하고 재방송까지 나갔는데요. 그 유튜브의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이게 쉽게 표현하면 배포가 안 되는 뭐 이런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렇지 내용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인터뷰였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인도. 근데 한쪽에 과도하게 이재명 지사에게 가해졌던 내부, 외부에서의 공격들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 지지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 늘 하시는 말씀들처럼 실력 하나만큼은 일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근데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이제 가끔씩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여려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세 보이잖아요. 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작심하고 뭔가 지를 때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뭐랄까 마음이 여리다는 게 마음이 여리고 자기 마음속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인간미가 있기 때문에 정책들이 빨리 튀어나오는 거예요. 공감력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주목받고 튀려고 무슨 정책을 빨리빨리 내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 경기도는 지금 이제 배포가 됐어요 벌써. 네. 근데 어떤 분이 임신하고 있는데 내 아이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3개월 기간이거든요. 그 지역 그러니까 10만 원씩 주는 건 3개월 안에 써야 돼요. 그 안에 아이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까지 이야기하는 그 디테일들은 공감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감력은 마음이 여리고 뭔가 따뜻한 마음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어요. 세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여린 사람이다. 제가 겪어본 말은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돌아다니는 짤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그렇듯이 옛날에 DJ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잘못된 낙인 때문에 한번 짤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좀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재명 지사님 같은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난 그러고도 나는 그 사람이 좋다 싫다 평가하시면 그거는 뭐 우리들 평가 여러분들의 평가지만 너무 한 부분만 보고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염색을 안 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랬어요?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사연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아, 그 성남시장 할 때 네. 제가 염색하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염색을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 국면에서 염색할 시간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한가하게 염색하고 있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라도 잘 안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50대 중반이세요. 그러니까. 많이 먹은 게 아니고 되게 모든 사람들이 염색 안 하면 굉장히 흰머리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흰머리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이미지는 확실히 다르더만요. 네, 그러니까 염색을 하셨을 때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이었는데
염색 안 하고 그렇게 계시니까 영감님 같죠. 영감님까지는 아닌데도 굉장히 오히려 더 그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온화한 느낌? 뭐. 예.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 있어요. 염색하세요 그러면 뒤에서 염색 안 하시겠다 뭐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시대가 정치인들한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좀 스마트하고 뭔가 스피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짜로 한 70대쯤 되면 염색 안 해도 멋있을 수 있고 문 대통령도 염색 안 하시면 완전 백발이거든요. 히말라야 산신령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제 아마 문 대통령도 퇴임을 하시면은 양산 내려가 사시면서 염색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늙었다는 느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재명 지사님 화이팅 하시고요. 아까 그 커튼님 말씀처럼 어떤 정치인은 집안이 가난해서 이 공장에서 일하고 그걸 다치고 그래서 한쪽 팔이 장애가 생기고 어떤 정치인은 사학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일반 서민의 삶을 잘 이해하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남궁록님 이메일입니다. 업무 중이라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가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3 학생들이죠.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선거 관련, 정치 관련 컨텐츠 하나만 방송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큰아이도 이번에 투표를 하는데 집에서 몇 가지 이야기는 해주었지만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누구 찍고 어느 정당 찍어라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이슈들로 기존 방송하기에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기대해 볼 만한 곳이 새날뿐이고 푸나님 뿐인 듯하여 이렇게 또 청원을 드립니다. 예, 이게 선거 전에 하나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짧게. 그러니까 왜 뭐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 미래통합당을 찍으면 안 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한 5분 짤 정도 해가지고 남궁동님의 아이디어였고요. 준비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네, 잽잽제이님입니다. 저는 세종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인기 많은 베스트셀러보다 늘 편안히 또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를 지향한다는 푸나님 말씀에 공감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새날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운전직인 관계로 거의 8, 9시간 내내 이 방송 저 방송 이어폰을 끼고 듣다 보면은 다른 방송의 획일적인 컨텐츠에 비해서 새날은 폭과 양과 질을 모두 겸비한 최고의 방송이지 싶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의 제갈량, 이 시대의 현인으로 일컫고 있는 푸나님의 명석한 해안만큼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리만큼 월등하다 자평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찬이시고요. 네, 최근 선거 이슈로 인해 다들 과몰입되어 조그마한 말실수에도 예민한 반응으로 티격태격하는 사태를 지켜보며 세상에는 나와 다른 참 많은 인격들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새삼 느끼고 있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비록 난해한 설명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라도 푸나님께서 아주 명석한 두뇌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 노동, 경제, 종교, 스포츠 등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또 관심도 없다고 하면서 등 돌리는 일반인들, 즉 중도를 표방하는 일부의 중도층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분들을 감안한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법을 잘 지키는 부류가 있다면 법이 자꾸만 개인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서민과 노약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건설, 토목 등 눈에 잘 띄는 공사 같은 거에 더 많이 돈을 써야 된다고 외치는 부류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남들 놀러 다닐 때 쉼없이 공부해서 경쟁을 통한 출세 가도를 달리고 후에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을 보장받고 사회의 엘리트로서 대우받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의 자손까지 대대손손 누리려 하는 욕심 또한 인간 본연의 생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공부도 중요하지만 동료와 친구와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며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이고 자신이 가진 것은 나누고
그것이 사회의 기반이다라는 신념으로 한평생을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 역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념과 이념이 서로 부딪혀 서로를 자극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래서 지금의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해 왔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주식과 여론의 상관성입니다. 저는 주식을 공부해 본 적도 투자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문외한의 관점에서 문의드리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35년 전 중학교 사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위 국민주라 해서 국민 개개인이 자국의 기업 발전과 활동을 위해서 1인 1주씩 매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 국민은 재화가 없어서 값싼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쥐꼬리만큼 월급을 가져가는 듯 싶으나 그로 인해 생기는 막대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고 계속되는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자국민 모두가 자국의 기업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기업은 외국인이 손쉽게 넣다 뺐다 하는 세계 증시의 영향에서 휘청거릴 이유도 없고 경제활동의 위축도 덜하고 오히려 자국의 소비자이자 주주인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기업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형적으로 생겨난 무수한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거대한 도박장이 되어버린 주식시장에 그나마 국민연금이 잦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주식 하락장에 일명 개미 투자자들이 부쩍 늘어서 오히려 하락장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주식 용어는 잘 모르지만 레버리지, 인버스라 하여 돈을 걸어놓고 코스피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면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 대공황, 팬데믹, 사망자 속출, 경제 마비, 해고자 질비 등 자극적인 뉴스로 시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붙이고 있는 쓰레기 언론이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있고 덩달아 이참에 한몫 챙기려는 그 누군가들은 이미 주식 하락장에 돈을 걸어놓고 여러 게시판과 유튜브 등 선동과 가짜 뉴스를 통해 경제 폭망 프레임 걸기에 혈안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상식이 갖춰져 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과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들을 보면은 국가나 국민의 염원 따위는 자신과 직접적인 상관도 없을 뿐더러 돈에만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극히 유아적인 발상인지 아니면 대처해야 할 사회적 문제인지 그 인원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푸나님이 넓은 해안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20대 표심이 돌아섰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거품이고 위험하고 가짜 돈이라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한들 자기 투자금을 잃은 심정 하나만으로 정권 심판을 운운하게 되는 게 인간 본연의 심리입니다. 일베 역시 사회 부적응자, 정권에 대항하려는 자, 그것이 마치 어렵게 읽어놓은 민주주의를 일제시대로 회귀시키려는 몰지각한 자들의 모임이자 사회 악의 축이 되어 가듯이 현 정권이 각고의 노력 끝에 부강한 나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를 만든다 해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반대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집단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상 영원히 존재 이유이며 그들을 설득해가는 과정도 끝이 없겠죠. 7대3 법칙, 100% 만족하는 나라는 독재 국가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건 단체이건 설령 한 국가의 국민이 모두 참여한다고 해도 선량한 의식을 가진 분들이 70%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5%에서 아직 한참 확장해야 할 여지가 있네요. 물론 51%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승리라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이 부족해 보이고 조금만 방심해도 피 흘리고 쓰러지는 게 민주주의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지, 계승,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그 선두에 새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구절절 글을 쓰다 보니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 2박 3일을 이야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얘기를 글로 압축하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이군요. 무엇보다 일선에서 매일같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새날 식구들을 응원하며 아프지 말기, 건강하기,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를 권장하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루 나무들이 모여 아름다운 숲을 만들듯 우리가 만든 숲을 함께 가꾸고 오래오래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잽잽 제이님. 네네. 야 장문이고요. 공감도 했고요. 뭐 답을 딱히 해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왔었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국민이 주인인 것을 표현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식은 국민 대략적으로 그 국민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면 돼요. 배부르게 해주면 돼요. 일당 독재여도 불만 없습니다. 자본주의식에서는 약간 좀 그 반대이긴 한데 민주주의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다. 근데 문제는 문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2년 정도 전에 밥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밥이다. 근데 그 말의 의미 속에는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본주의를 하다 보면 이게 자본주의가 심화돼요. 그게 빈익빈 부익부가 증가를 하거든요.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걸 우리 학교 때 배웠죠. 수정자본주의라고 배웠죠. 그러면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 갭을 줄여주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게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도구거든요. 세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사람은 아예 안 내기도 하고 격차를 줄여주는 도구인데 이게 자꾸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끌어가다 보니까 소득 격차가 늘어나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 그렇게 부르고 싶진 않지만 보수 정권들이 대략 그런 식으로 갑니다. 노 대통령이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뭐 올려놓으면 이명박이 낮추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면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가장 첫 번째 가장 하위 단계의 민주주의가 내가 직접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신부름꾼을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밥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밥인 게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뭔가 정책을 해야겠죠. 이제 그걸 이름하여 계급 투표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맞는 정책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는 걸 계급 투표라고 하는데 아직 계급 투표가 안 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대략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선진국이 발달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내 이익을 위해서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의 철학이에요. 내가 세금 먼저 많이 내겠다. 왜? 그래야 사회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최근에 나타난 대구에서 현상이 그런 거예요. 급해 죽겠어. 재난지원금 뭐 빨리 내려보내라고 계속 기자회견하고 그랬는데 막상 내려보내니까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대구 시장한테 굉장히 막 화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지율은 올라가 고생한다고. 그럼 그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건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이제 언론 때문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 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게 민주주의 과정이 아닌가 싶고 이분이 써주신 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써주셨어요. 주식 이야기도 있고 비트코인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건 맞죠. 그건 자본주의예요. 근데 그 자본주의를 얼마나 정의에 입각해서 사회 시스템에 입각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꼼수를 이용해 가지고 탈세하고 뭐 탈법하고 하면서 자신들이 부를 이루는 건 불법인 거고 또 자기 가치관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10대들을 위해서도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마무리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는 큰 의미가 앞으로 멀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끝점에는 복지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삶의 질이 좋아지는 이 과정으로 가는 건데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론이에요. 정치 모든 세력들 중에 최악이 있어요. 최악 때문에 안 찍겠다 하지 마시고 차악이라도 찍으라는 게 민주주의 기본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과 차선이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최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차선과 최악이 싸우고 있는 거다. 그럼 선택의 여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무 길어졌다. 자 계속 가시죠. 네, 티보님, 이재명 지사님 대단하다. 정확하고 세심한 판단력에 신속한 실행력, 하물며 지나치게 탄력적인 사고력의 소유자라니 감탄을 자아내다 못해 감동마저 주시네요. 일 정말 잘한다 생각했는데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귀한 분이셨네요. 주야 7925님, 경기도 좋겠네요. 대구 살고 있는 저는 속 터집니다. 짜증납니다,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님, 장풍에 쓰러져서 두 손 꼭 잡고 실려나간 시장을 둔 복도 지지리도 없는 대구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상상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구 지도자가 이재명 시장이었다면 우째 됐을까?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낀데 처절하게 고생했던 의료진들이나 자원봉사자들 대우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해놔서 나쁘끄럽고 고향이 대구라고 어디에 가서 얘기도 못 하겠네요. 이재명 도지사님 화이팅이요. 우리 문재인 정부 꼭 지켜주세요. 이미선님, 노통 문통께서 기반 닦아놓으신 이 나라의 제대로 된 틀 위에서 이재명님께서 정권 잡아서 정말 마음껏 통치하셔서 세계 중심에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앨리스님, 이재명 지사는 내가 살면서 느낀 부당함이나 불편함을 혁신적으로 해결해 주심을 느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에서 교복 지원해 주는 걸 보고 부러웠는데 경기도 전체로 확대됐고 여름철 계곡에 가면 평상 때문에 제대로 된 물놀이 한번 해보질 못했는데 몇십 년간의 부당함을 바로 고치고 재난기금 10만 원 지원, 배민의 독과점 해결 너무나 통쾌합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 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해결이 필요한 건 대학 등록금 일부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입학식은커녕 수업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400 내지 500만 원의 등록금을 냈습니다. 국민들이 다 고통받는 중에 대학들은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댓글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많은 칭찬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계속 가시죠. 네, 이지티님입니다. 대단해. 유신 시절 마인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검찰 나리들, 그 시절 중앙정보부가 하던 행태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김철님,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고부터 전체 검사들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쯤 되면 윤 총장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날마다 눈 뜨면 총장 가족 사기 사건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 왜 그 자리에서 가족 사기 사건을 방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스무피 0922님, 윤석열은 부하 검사들 부끄럽게 하지 말고 사퇴해라. 정직한 검사가 정녕 단 한 명뿐이더냐? 에라이 비겁한 검사들아, 너희도 공범이다. 카라린님, 사퇴라니요. 어림없죠. 파면, 압수수색 70군데, 구속, 기소, 징역 가야 합니다. 가족 사기단 전부 다 해당됩니다. 사퇴 같은 소리 하지도 맙시다. 윤석열 내 이놈, 오만 방자한 놈. 압수수색 날 맞춰서 짜장면 시켜 먹어야지. 네. 자, 재밌네요. 이윤혜님, 사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공직이고 국회의원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정관 예우도 못하게 모든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JYP님, 답답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검사 식구 있으면 죄도 없고 검사 식구 없으면 없는 죄도 생기니 씁쓸합니다. 법 집행자들이 썩으니 그 법대로가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옴무님, 절대 권력도 영화도 고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 효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끝이 있게 마련이다. 당신의 절대 권력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조국의 고난도 끝나게 될 것이다.
조국에게 죄가 있다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한다는 신념뿐이다. 당신의 오류가 있다면 검찰 권력이 무한 권력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나라를 뒤흔든 소용돌이 끝에 검찰 개혁은 가능할 것인가? 당신과 같이 합헌 정부의 힘을 지켜보자.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 70년을 살아온 결과 무소불위의 권력에는 반드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 막을 내릴 것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나.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합헌 정부의 힘이 무소불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국민의 손에서 나온 권력이기 때문이다. 유리병으로 바위를 친들 바위가 부서지겠는가. 유리병이 산산조각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계속하시죠. K팡님,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도 아니고 군 통수권만 없다 뿐 검찰총장이 최고인 걸 새삼 느끼네요. 어떤 사건이 크던 적던 수사 안 하면 그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어 잡아놓고. 바로 이런 게 영화에서나 보던 정치검찰. 정부와 나라를 가지고 노는 검찰. 딱 맞춰져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 우리나라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바로 섭니다. 박행복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당당하면 먼저 감찰하라고 해야지. 증거인멸해버리려고 작당 모의하는 거 전 국민이 다 안다. 하늘산님, 정치검찰과 적폐언론의 검은 거래의 뿌리를 뽑아내고 개혁해야 합니다. 이봉주님, 순사, 중앙정보부, 보안사, 안기부, 국정원, 검찰로의 권력이동. 르벤트셀레벤님, 떡권과 춘장왈, N번방 회원 중에 민주인사가 있었다고 한마디만 해라. 내 죄를 감면해주겠다. 거짓이어도 상관없다. 나머진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기사, 고발, 압수수색 다 문제없고 그럼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조주빈에게. 텔레그램 방장은 전화번호만 알면 강제로 방으로 납치할 수 있다. 강제로 방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동의가 없어도 텔레그램 대화방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방 조작이 가능하다. 속보 MBC 발로마 뉴스님, 공작에는 김빼기로 대응. 우주의 신비님, 검언과 보수를 가장한 적폐 기득권만 사라지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이근표님, 개건과 짜고 유시민 공격으로 선거판 헤쳐놓으려던 미통당 음모가 드러나 정말 다행이지만 이번에 민주당 압승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힘을 다해 도와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 총선 승리를 쟁취해야만 한다. 4월 15일은 한일전이다. 끝까지 함께하기. 예, 계속하시죠. 네, 화이팅 검찰 개혁님. 계속 허술한 공작을 시도하지 못하게 우리 진영에서도 미리 겁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 검새들과 미통당에서 만들 수 있는 공작들을 예상해서 품격 있는 이간질로 모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 그나마 깨시민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거고 그러면 검새와 미통당이 함부로 설치지 못할 겁니다. 더 파란 하늘님, 중요한 건 공정성, 부도덕을 따질 거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들만 떠들어라 이 통닭들아. 불러라님, 본토 왜구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대한민국에 대해 못된 발언을 일상적으로 해왔다. 대한 국민들이 이에 불같이 일어나면 슬그머니 유감이라 하는 이따위 짓을 수십 년간 반복해서 해왔다. 토착 왜구도 똑같이 한다. 과거 통곡당은 이제 지구촌에서 사라져야 한다. 데니 노바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헌법과 각 법률을 개정해서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비리나 범법을 저질렀을 경우 영원히 변호사 짓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면 밥을 멋지게 먹고 사니까 정관 예우를 넘어 변호사 짓 못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HY 최님, 여당 관련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없어도 얼마든지 엮어낼 수 있어요. 진실은 상관없어요. 선거 직전 똥물 확 뿌려서 표 깎아내리는 거지. 쟤들은 못할 짓 없어요. 강화문에 바이러스도 뿌려댈 수 있고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처럼 사람이 설마 이렇게 순하고 침착하게 상대하니까 우리가 늘 당하는 거예요. 썰트님, 입만 열면 거짓말을 뻔뻔하게 나팔 부는 통닭닭 출마자들.
그들의 혀가 길어져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동감인데요. 저는 이제 보통 사람이잖아요. 가끔씩은 그 보통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는 짓들을 할 때 보면은 혀가 내둘러져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5.18 같은 거예요. 5.18 같은 사건. 그러니까 5.18 같은 걸 일으킨다거나 의혹이긴 하지만 칼기 폭파 사건은 정권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도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뭔가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마인드로만 생각해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과도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음모론이라고 또 치부를 하고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는 건 맞습니다. 영원한 노래님, 낙경원은 총선 끝나자마자 출국 금지 시켜야 해요. 낙선하면 미국으로 튑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꼭 세워야 합니다. 담비님, 자기 자신이 이겨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매번 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자. 고발을 남발해서 검찰에 의지하고 제 일당이랍시고 당의 이름에만 의존하고 에고 그렇게 살지 마라. 자식들한테 창피하지 않게 살아라. 당당하게 이겨보라고. 조용성님,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7일 학번으로서 8위 학번이 저런 소리를 했다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네요. 한마디로 웃기는 네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시대를 살아왔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살아있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다 같이 숨쉬고 있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며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닐까요? 행복가치님, 대통령 권한대행 때 교활황이 사드 설치 안 한다고 시진핑한테 사기치고 다음날 한국 와서 사드 설치했잖아. 그 이후로 세계가 황 씨를 사기황, 거짓 조작질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특히 시진핑은 특급 사기꾼으로 찍었지. 사드 설치 때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 망하고 교민들 곡소리 났지. 개성공단도 폐쇄시키고 한국 기업들 다 죽인 장본인이 황이야. 이번에 토해당 국민 손으로 반드시 해산시키자. 그래야 인류 정치 이루어진다. 삼류 정치 진짜 싫어요. 이제 인류 정치 해봅시다. 야, 정말 글도 잘 쓰신다. 네. 어떨 때 보면 가끔씩 이 시청자분들, 애청자들의 그 댓글이 사이다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도 이야기 해보고 싶다 할 정도.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이씨님입니다. 투표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투표일이 언제인지 투표 장소도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널리 홍보합시다. 여론조사만 믿고 넋놓고 있다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 파클님, 프랑스 부패 수구는 모조리 단두대로, 대한민국 부패 수구는 모조리 나의 한 표로. 한 번쯤은 물청소가 필요한 혁명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4월 15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주역입니다. 이준님, 예전에는 영남에서 후보로 등록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응원하는 영남인들은 그냥 후보로 등록해 준 것만 봐도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등록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4패 또는 5패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당선이 되는 기적을 꿈꾸며 표를 매번 던집니다. 언젠가는 당선되기를 바라면서요. 푸른 깃발을 흔드는 모든 영남인들의 바람이 21대 총선에서는 곳곳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주의 신비님, 제가 골수 노인분들 설득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일단 핏대 세우고 죽어라 싸웁니다. 다음에는 옛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 들어줍니다. 항상 진심으로 리액션도 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만난 것도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는 화가 풀렸을 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나라가 먹고 살게 된 거는 박정희 때문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자식들을 잘 키워서 그런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자녀분들이 아버님, 어머님을 믿듯이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믿어주세요.
이러면 거의 설득이 됩니다. 우리 처갓집이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미통당 안 찍는답니다. 회원분들도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에 이런 분 있으시면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해돼요.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자이트 가이스트님. 선거 앞두고 예상대로 미통당은 조국 물고 늘어지게 나오고 분열 대립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 프레임이 나오네요. 그리고 요즘 포털 사이트도 검언 유착 기사 전혀 안 올리고 다 한통 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성향이 강한 직업군인, 경찰, 개신교 쪽에서 문재인이 북한에 나라 넘긴다, 사회주의 하려 한다는 유언비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시민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적폐청산 대동 단결입니다. 호사가들 사인님, 여론조사 발표에 모두들 방심하지 맙시다. 보수 쪽에서 여론조사 일부러 진보 쪽 높게 만들어서 방심하게 하고 보수 결집에 이용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하고 우리 모두 뭉칩시다. 우리끼리 더 시민당이니 열린당이니 싸우지 말고 똘똘 뭉칩시다.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일부러 진보 쪽 높게 만들어서 방심하게 하고 보수 결집에 이용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누가 짤까요? 네, 사실은 너무 과도한 우려신 거예요.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또 걱정하시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걱정하시고 그러시지 말고 이게 무슨 우리만 모르는 지들끼리 전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거는 사서 걱정하는 이런 기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투표장에 나가는 게 중요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투표장에 끌고 가는 게 중요하지. 네.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살면 세상 어떻게 삽니까? 여론조사 잘 나오는데 이거 계략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 보면은. 자, 계속 가시죠. 네, 덤주님. 푸나님 말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발 어디가 옳다 하지 마시고요. 서로 존중하고 시간이 지나서 총선 이후 시민들이 뭉쳐서 함께하도록 외치면 됩니다. 지금은 지역구에 몰빵할 때입니다. 김영채님, 갈라치기 세력들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자고요. 모두 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기에 모든 분들 다 국회에 입성하셨으면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안타깝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상처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또한 수없이 바뀌다 결정했고 사전투표 참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려고 합니다. 앞장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두영님, 저는 무도인입니다. 선수 시절 대회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싸움입니다. 푸나님의 기세란 말씀 공감합니다. 기세 싸움에서 밀리면 실력이 돼도 10번 나가면 8번은 패배합니다. 자만과 기세는 종이 한 장 차이. 전부 파이팅해야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을 하면 그렇죠. 그 기세가 네. 갈 수 있는데 너무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한 게 조심하는 거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뭐랄까 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건 맞지만 쉽게 표현해서 쫄아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건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선거는 전쟁이라고. 이 전쟁에서 우리들의 사기가 지금 한참 높아져 있는 때잖아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아가는데 절대 기는 죽지 말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유경환님,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직도 많습니다. 그럴 시간에 돈 벌어야지라고 당당하게도 말합니다. 껄끄럽기 싫어서 말을 돌립니다. 모두가 나라를 잃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며 살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셨던 고귀한 분들의 희생을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억울하고 불합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길 기도합니다. 안신자님, 예전에 이런 유튜브가 있었더라면 제가 60대 중반까지 살면서 보수 꼴통으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반부 에로우님,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냐고? 이명박이 말했죠. 황교안 및 미통당 말은 이명박의 이 명언에 기반해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H.KH님,
김천 젊은이의 바른사고 칭찬합니다. 그래요. 싸우지 않기. 오늘 이낙연 후보님이 선창하셨습니다. 황교안 후보님 욕하지 말라고. 이런 바른선거의 선지자적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의 격조 있는 선거운동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맑은 물 한방울님. 역시 새날 우리 천안에서도 현수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에서 동참합니다. 2020-0415 외구 소멸의 날. 지금 저 우리 화면에도 보이죠? 이런 현수막들. 네. 총선은 한일전이 나는 안 된대요. 그 이유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게 말이 돼? 연상하라고 그거 쓰는데. 말이 되죠. 너무 연상이 되니까. 말이 되는구나. 네. 참 알겠습니다. 자, 여기 그 외에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 사실 여기 담겨져 있는 댓글이나 메일이나 이런 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굉장히 좋은 그 글들이셨고요. 장경태 후보에 대한 긴 글 써주신 분도 계시네요. 사자왕 21님 그리고 폴리코사놀님, 홍 누구세요님, 배액수님, 우주탐사님, 김현승님, HS 최님, 잡식 상구님, 김철님, 네. 이런 분들 좋은 글 감사드리고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표 시간입니다. 예전에 친구 2명과 함께 부산으로 2박 3일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밥 먹고 뭐하고 그때마다 돈 걷기 뭐해서 그냥 애초에 1인당 경비 15만 원으로 잡고 걷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덧치라는 게 다 같이 먹어야 나누는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이라도 안 먹으면 먹을 사람만 각자 돈 내고 먹으면 되지 않나요? 여행하는 동안 친구 한 명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누가 말려요. 사 먹어라 라고 말하지. 근데 꼭 그걸 여행 경비로 쓰려고 하고 걔 때문에 또 다른 애는 그거 경비로 쓰는 거 아니까 아까웠는지 방금까지도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자기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배부르다면서 꾸역꾸역 먹고 왠지 저만 손해보는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서 안 먹겠다 했더니 그냥 먹지 하면서 경비로 긁더라고요. 여행하는 내내요. 괜히 억지로 먹었다가 체하거나 그러면 몸이 더 힘들어서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몇 번은 별로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여행 내내 계속 그러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도 티는 안 냈어요. 배부르다면서 먹은 애가 저한테 그냥 먹어라 너도 낸 돈이 있는데 아깝지 않아? 라고 하길래 걔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아까워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행 다녀오고 2달 뒤에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해서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도 또 그래서 좀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난 이거 별로 안 먹고 싶어. 그냥 네 돈으로 해. 이랬더니 그럼 그냥 안 먹을래. 이러면서 내려놓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친구 집에서 술 먹다가 부산 때부터 마트에서까지 덧치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들이 다 제가 이상한 계산법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어차피 다 같이 쓰기로 하고 거둔 거 아니야? 꼭 너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써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먹고 싶지도 않고 꼭 이런 식으로 돈 걷었다가 돈 다 써서 결국 돈이 부족해서 다시 거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먹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내야 하는 게 좀 아깝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상한가요? 말씀드리세요. 네, 더치페이라는 게 원래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는 게 더치페이인데 저는 이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먹는 건데 굳이 왜 돈을 같이 공동 자금해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일단 여행을 같이 가기로 하고 그 여행 경비를 어쨌거나 모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동안에 그 공금으로 다 해결을 하는 게 맞으니까 저는 이거 쓴 분이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근데 일단 판단을 밥은 해요. 같이 시켜서 네네. 먹고 이제 차 마시러 가자 했는데 나는 차를 안 마실 수 있잖아요. 커피도 네. 싫고 차도 네네. 싫고 나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네. 2명만 네.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2명은
공금이 아니라 따로 돈을 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는 어쨌거나 그 기간에는 그 돈을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게 뭐 먹든 안 먹든 저는 몰라.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네네. 제가 이제 애를 데리고 네. 친구랑 같이 여행하거나 이제 놀러 다닐 때가 있는데 네네. 그럴 때도 이렇게 공용으로 돈을 걷어요. 네. 아니면 한 명이 이제 다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네. 제 애가 먹은 거는 저는 저한테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의 돈을 같이 여행 간 사람한테 굳이 나눠줄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분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그건 따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진님 같은 분만 계시고 명수님 같은 분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서 네. 뭐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또 해답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저는 뭐 조금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인간관계나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뭘 여행을 하고 하는 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으시는 것도 이런 문제를 좀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이신 것 같아요. 뭐 혼자 여행 갈 수도 있고 둘이 갈 수도 있고 근데 3명 이상이 되면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때는 잘 되면 모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진짜 모든 돈이 우리가 모아뒀던 공금이 다 사라지는 이런 나쁜 악순환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해결하는 거는 두 분 말씀이 다 맞듯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뭐 오직 공감부 시간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냐. 맞아요. 조금 친구 관계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 사람들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품성이 어떤가. 그럼 내 품성은 어떤가 뒤집어 생각해 봐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잘못일 수도 있죠. 내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상대의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합일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오직 공감뿐이었네요. 싸울 바에는 같이 여행 가지 말라고. 네. 중요한 문제긴 하죠. 저는 네. 사람의 모든 관계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막 사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100원짜리도 주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것은 상대방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 베풀고 사는 게 재밌는데 해보시면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하나 조금 더 갖겠다고 상대방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고립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네. 누군가 사준 커피를 마시면 나도 한 잔 사야 돼요. 어차피. 그렇죠. 근데 굳이 내 것만 챙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가 있으면 그건 친구도 아니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거고 더 잘 버는 사람이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고마워서 좀 덜 벌거나 아랫사람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좀 물 흐르듯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요 세상 사는 거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어렵죠. 또 어떤 때는 사주고도 욕먹으면 진짜 슬프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주는 사람이 좀 잘못한 거죠. 괜히 우리 왜 동창회 잘못 나가면 그 뭐 좀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는 친구 있으면 얻어먹고 와서 욕하듯이 사줄 때도 조심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인간관계가 물 흐르듯이 건너가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미통당 보듯이 꼭 못된 애들이 있어가지고 세 분이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네.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이게 친구라고는 했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떤 인간관계를 그냥 이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 때문에 만나시는 건 아닌가.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직 공감뿐이긴 한데 본인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죠. 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상대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주는 게 재밌는 분 있잖아요. 특히 정명 선생님. 그거는 초콜릿 같은 아니 그거 말하자면 네. 그러면 마음속으로 내가 계속 빚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나중에 뭔가 하나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언젠가는 갚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 관계들이 세상 사는데 훨씬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좀 뭐 몇천 원 더 낸다, 몇만 원 더 낸다, 더 낸다 요걸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분한테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연애하시면 더 크게 부딪히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금을 거두면 이제 평소에는 잘 안 먹던 건데 갑자기 비싼 거를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똑같이 아메리카노만 먹던 사람이 네네. 갑자기 공금을 쓴다고 하면 제일 비싼 무슨 프라푸치노 뭐 이런 거를 먹는다거나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려니. 갑자기 그 놀러 가서 저기 삼겹살 먹으면 되는데 회 먹고 싶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제가 살아본 경험상 이게 돈의 문제인 것 같죠. 바쁘게 살고 뭐 돈 어떤 그 지출의 문제인 것 같죠. 아니에요. 돈 많아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 돈 많아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작은 금전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분. 하여튼 네. 어떻게 해야 돼? 염치의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에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일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그러니까 지갑을 꺼내고 지출은 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뭔가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만 있어도 되는데 너무 얌체 같으면 싫잖아요. 그렇지만. 자, 알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선거철 이제 본투표율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마 역대급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뭐 전망들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 낮아질 거다라고 전망했던 분들이 그 전망이 빗나갈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오히려 본투표율은 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굳이 추운 겨울에 광화문 나가서 몇 시간 촛불 들고 수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을 바꾸는 건 투표로 가능합니다. 투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 많이 뽑아주면 세상이 바뀌냐고요? 바뀌는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디게 갈 뿐이에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엄청 더 좋아졌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길거리가 갑자기 막 빛가반짝하게 변하는 그런 변화를 바라십니까? 정권이 바뀌면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면 우리 삶의 질은 엄청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끝나고 어떤 얼굴로 만날까요, 우리? 아무래도 선거 지고 나면 한 일주일은 침울해갖고 방송하기도 힘들어요. 난 그게 걱정스러운 거야. 아 걱정 안 하셔도 잘 돼요. 될 거예요. 이게 내가 이재명 이사처럼 소심해서 아유, 뭐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자, 새날 한나인 97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8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